사람이 수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수영 경기하는 모습을 TV로 시청하고 직접 가서도 보고 응원도 하고 열심히 하고 수영에 대한 이론도 공부하고 수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수영의 역사는 어떻고 뭐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배웠다 하더라도 그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기 전까지는 그는 수영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이란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헤엄을 치는 거지 수영에 대해 이론을 안다거나 이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입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학원에 아주 스타 강사가 있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학원에 가서 저도 뭐 학원에 가서 많이 이렇게 교육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 가서 이제 오전에는 이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고 오후엔 여기가 듣고 밤에는 여기가 듣고 집에 와서는 또 공부하고 이런 걸 반복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그분이 얘기하는 걸 잘 쏙쏙 들어오게 잘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억할 건 기억하고 내가 이해할 건 이해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이해해서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지만 지식으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지식한테 코앞에 앉아가지고 강연을 많이 들어요. 아주 굉장히 많은 강연을 듣는다 해도 근데 그 문제점이 뭐냐? 그 강연을 많이 듣고 어떤 영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내가 아는 것,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승 밑에서 많은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우다 보니까 이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돼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뭘 물어보면 그건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대답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건 내가 실제로 체험해서 터득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가 얘기한 걸 쏙쏙 들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전혀 풀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공부를 실천하기 전에는 학습을 해. 학은 배우는 것이고 습은 연습하는 거잖아요. 학습이란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학만 하고 습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승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의 법문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직접 구도자가 되거나 연불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냥 당신의 스승님의 아름다운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무짝에 쓸데없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법문을 들으면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른 아들을 둔 부자가 있었는데요. 부자는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밖에 나가서 내 힘으로 동전 한 입을 벌어오너라. 하루 온종일 일하면 한 동전 한 입을 주거든요. 다음날 게으른 아들은 어떻게 동전 한 입을 벌어야 할지 몰라서 게으른 놈이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동전 한 입을 싹 손에다 쥐어줬어요. 저녁에 아들에게 돈을 받은 아버지는 야 이건 네가 번 돈이 아니다 하면서 난로 속에다 휙 집어 던졌어요. 다음 날에도 아버지가 또 얘기했어요. 야 동전 한 푼만 벌어와라. 그리고 어머니가 또 돈을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받아가지고 그냥 난로에다 휙 집어 던져버렸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돈을 주는 건 잘못을 깨달아가서 야 그러지 말고 너 진짜 나가서 한번 일해가지고 돈 좀 한번 벌어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동전 한 입 벌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가서 노가다를 따라다니면서 참 어려운 일을 해가지고 겨우
한 입을 받아가지고 정말 자랑스럽게 들어왔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이제 동전 한 입을 갖다 드리니까 아버지가 이것도 내가 번 돈이 아니다고 난로 속에서 씩 집어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급히 난로 속으로 들어가더니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다시 꺼내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동전 한 입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하면서 버는지 아십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이번에야 틀림없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전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주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거, 저절로 생기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각고의 노력 끝에 첫째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신심이라고 말했잖아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고자 하는 열정, 진짜 내가 뭔가 해보겠다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수도 없는 점검, 스스로 방향이 잘 가고 있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일하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지금 연구를 하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점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은 어땠었냐? 오늘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얼마나 했는가? 또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가지고 한 것은 얼마큼 있는가? 내가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이런 걸 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말을 얼마나 부드럽게 했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참 예의 정성껏 말을 하고 참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행동을 했는가? 또 반성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행실은 어떻게 했는가? 행실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표정입니다. 눈빛과 표정입니다. 사람들은 큰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해야만 그게 화낸 거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눈빛 하나, 표정 하나가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죠? 93%는 말이나 억양, 말투, 표정, 눈빛 이것으로 결정되고, 실제로 말은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완벽하게 고쳐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매일 점검하고 내가 제대로 방향을 통해서 제대로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부처님의 불광을 얻을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연부를 했는가? 그리고 내 목표는 정말로 최상의 목표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최상의 목표는 내가 성불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의 목표를 가지면 중간에 있는 거나 아래에 있는 것들은 목표로 삼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제가 많이 예를 들었죠. 올림픽에서 우승하려고 목표로 삼은 사람은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국체전에서 굳이 올림픽에서 우승하려는 사람은 전국체전에 우승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그런 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가서 열심히만 하면 다 우승할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는 이미 저 높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근데 보통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저 극락왕생해야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사업을 차라리 해야 되겠지. 이게 탑이 너무 낮아요. 목표를 삼는 게 목표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큰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포츠계에 있는 말인데요. 상대방이 코끼리처럼 커 보이더라도 개미 새끼처럼 보고, 상대방이 비록 개미 같더라도 코끼리처럼 크다고 생각하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아주 좋은 말이죠.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만만히 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상대방이 너무나 거대하고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아주 분명하게 본 사실인데요. 우리 중대하고 저쪽 옆 중대하고 진흙탕에서 밀어내기를 하게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우리 중대 사람은 조그만 사람이고 저쪽엔 체격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저쪽에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하겠다고 이 친구는 화이팅력이 좋아요.
이제 서로 밀어내기를 했는데 결국은 모든 중대관이 막 응원하고 중대장님도 앞에서 막 최고로 아주 집중해가지고 서로 하는 거였는데 그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밀어내가지고 이겼어요. 이렇게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것,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윈블던 테니스 대회하고 먼저 번에 롤랑가르스 그 테니스 대회도 보니까 파올린이라는 저 이탈리아의 키가 1m 63이에요. 여자지만 여자 키 1m 63이면 난장이에 속해요. 그쪽에서는 최소한도 80, 70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저 테니스 프로 테니스 선수가. 근데 그 파올리니 선수가 2대회 연속으로 그 메이저 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가서 비록 2번 다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그 전에 랭킹도 낮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정신력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실천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잘 안 됐을 때를 다시 한번 패배의 교훈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노심초사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연불에 집중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